중고 벤츠 승용차가 너무 낡아 운용할 수 없게 돼 다시 벤츠 승용차를 구입했죠. 이때는 중고가 아닌 새 차를 구입했어요. 저는 평소에는 이 차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날이나 외국 손님이 올 때만 사용했습니다. 평소에는 어떤 승용차를 사용했습니까? 특별히 가리지 않습니다. 트럭을 타고 다닐 때도 있고 국산 승용차를 탈 때도 있고요. 두 번째로 구입한 벤츠 승용차는 몇 년을 타셨습니까? 근 10년 탔을 겁니다. 송 회장에게 구두를 사면 얼마 동안 신느냐고 묻자 그건 제가 얘기하지요라며 부인이 설명을 했다. 제가 회장님과 결혼했을 때 회장님은 너무 오래된 구두를 신고 있었어요. 구두를 새로 사자고 하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고 고집을 피우세요. 구두끈 갈고 떨어진 부분은 다시 꿰매신더군요. 한 10년 신었을 겁니다. 진이사는 처음 시집와서 살림을 챙겨보니까 회장님의 양복이 오래돼 너덜너덜하더라며. 그래서 제가 고집을 부려 양복 몇 벌을 새로 마련했다고 했다. 회장께서는 중요한 거래선 사람들과도 자주 만날 터인데 왜 너덜너덜한 양복을 고집하시는지요? 양복이야 다 떨어질 때까지 입는 것 아닙니까? 얼마든지 입을 수 있는데도 왜 새 양복을 삽니까? 양복점에 가서 양복을 맞출 시간도 없었고요. 송 회장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슬쩍 부인 자랑으로 말꼬리를 돌렸다. 사실 이 친구 진이사를 만난 뒤로부터 가끔은 좋은 옷도 얻어 입습니다. 먼저 간 처는 그런 것을 잘 못했어요. 저도 관심 없었고요. 진이사는 100만 원 상당의 명품 브랜드 양복을 한 벌 사드리려고 하니까 난 안 한다. 서면시장에 가면 10만 원만 줘도 좋은 양복 천지인데라며 반대를 해 좋은 양복을 살 수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진이사는 송 회장이 스스로 말을 하기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숨김없이 대변인 역할을 했다. 당신 눈에는 모차르트만 보이지만 내 눈에는 돈이 보인다. 2004년 부산 때 본관 앞에 세워진 자신의 동상 앞에서 포즈를 취한 송금조 회장. 돌아가신 사모님은 독실한 불자였어요. 오로지 절에 가서 회장님 사업이 잘 되기만을 기도하셨습니다. 회장님 자신도 입는 것과 먹는 것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사모님의 내조는 절에 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제가 간혹 나는 늘 음악이 좋아서 죽겠는데 당신은 어때요라고 물으면 너는 모차르트인가 뭔가만 눈에 보이지만 나는 눈 감고 가만히 있으면 마당에 돈이 보인다고 해요. 그 정도로 사업에만 몰두하시는 성격이세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도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눈에 돈이 보인다는 얘기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김우중 씨는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그분이 부산에서 처음 봉제업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사업관계로 그분에 대해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사업 때문에 고민과 노력도 많이 한 분입니다. 그 당시 회장님과 김우중 회장 두 분 중 누가 사업을 더 크게 했습니까? 저는 상대도 안 됐죠. 그분은 정말 사업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생각은 언제 하셨는지요? 나이가 80이 되면서부터 사업을 접기 시작했어요. 체력이 따라주지 않아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몸도 아팠고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 부인에게 내가 얼마 못 살 테니까 조금 있는 부동산하고 돈 몇 푼 있는 것으로 재단을 하나 만들라고 했지요. 내가 일찍 죽더라도 재산을 다른 데 주지 말라는 얘기도 했어요. 사업을 하면서 1985년 학교법인 태양학원을 설립, 1987년 경혜여고를 세우셨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는지요? 약간의 이유는 있었습니다. 송 회장이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자 진이사가 설명을 해주었다. 돌아가신 사모님께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셨습니다. 사모님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회장님은 여성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지만 국가가 잘 된다는 생각을 늘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에서도 가장 낙후된 북부 지역에 여자고등학교를 설립하신 것이지요. 진이사는 경혜여고 설립 당시 자금은 부족하지 않았지만 남편이 직접 공사 감독을 하기 위해 공사 현장에서 숙식을 했다며 무슨 일이든지 본인이 직접 현장에서 지켜봐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고 말했다. 경혜여고는 진이사가 재단 이사장 대행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가만히 있어, 내가 얘기할게.
진이사는 마무리를 잘하려면 재단을 하나 만들되 부산에서 하자. 기부를 하는 것도 그래서 제가라며 말을 이어가려던 순간 송 회장이 가만히 있어. 내가 이야기할게라며 말을 가로챘다. 송 회장이 인터뷰 도중 자신이 스스로 말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처음이었다. 내가 몸이 아파 서울 삼성병원에 입원해 있을 당시 이 친구 부인과 부산대 측에서 부지를 마련하는데 돈이 모자라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도와주면 어떻겠느냐고 하더군요. 당시 부산대 측에서는 200억 원 정도 기부해주는 독지가가 있으면 학교 앞 거리 명칭을 기부자 이름으로 하겠다는 방안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학교 앞 거리에 제 이름 붙이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00억 원 정도 기부하려고 생각했는데 이 친구로부터 학교 부지 매입에 대한 학교 측에 어려운 사정을 전해 듣고는 기부금이 305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진이사가 다시 말을 이어받았다. 제가 회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을 욕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좋은 점은 배워야 한다. 미국에서 정말 돈 많이 번 재력가는 자기 자식이나 마누라에게 재산을 주지 않고 대부분 사회에 기부를 한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하자. 회장님께서는 당초 재산을 저에게 물려주려는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회장님께서 평생 모은 재산을 제가 물려받으면 그것은 회장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경암교육문화재단에 출연한 1,000억 원은 어떻게 조성하신 것인지요? 제가 가지고 있던 650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현금 350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출연하신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한 것입니까? 감정 가격이 650억 원이었으니까 실제 시중 가격은 그보다 조금 높겠지요. 제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대부분 재단에 출연하게 된 것은 이 친구 부인과 나는 주지 말고 다 넣어라. 그렇게 하면 놔주는 것과 똑같다고 하더군요. 정말 욕심이 없는 친구입니다. 재혼하고 망고와 거봉포도 처음 먹었다.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의 자택 정원에서 진이사에게 회장께서 좋아하는 음식이나 과일은 어떤 것입니까? 이런 것을 먹고 싶다거나 하는 건 없으세요? 제가 좋아하는 과일이 망고입니다. 미국에서 즐겨 먹었죠. 그래서 결혼하고 난 뒤 회장님께 망고를 드렸더니 맛있네 하시더라고요. 그때 망고를 처음 드신 것이지요. 거봉포도도 저와 결혼을 해서 처음 드신 것이지요? 송 회장은 진이사의 물음에는 답하지 않고 그저 옅은 미소로 대답을 대신했다. 회장님과 첫 부인 사이에 왜 자식이 없었습니까? 글쎄요, 저나 집사람 모두 건강에는 별 이상이 없었는데 그렇게 됐네요. 제가 한창 사업을 할 때 집에 잘 들어가지 못했어요. 일주일이나 10일, 어떤 때에는 한 달씩 집에 들어가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사무실이나 공장에서 먹고 잤지요. 진이사가 한마디 거들었다. 별은 봐야 별을 따지요. 안 그래요? 일부에서는 회장께서 자식이 없기 때문에 재산을 사회에 기부할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른다고 할 수 있겠군요. 송 회장 대신 진이사가 대신 말을 이어갔다. 회장께서는 어릴 때부터 돈을 벌면 어느 정도까지는 사회를 위해 좋은 일에 사용하겠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와 결혼을 한 직후 회장께서는 나는 전 재산을 국가에 바칠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무입니다. 80평생을 살아오시면서 후회되는 일은 없으셨습니까? 별다른 후회는 없습니다만 인생은 무다. 정말 잠깐이구나. 하고자 했던 일들을 다 못하고 내 나이가 이렇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에 한심하기 그지없지요. 죄송스러운 질문입니다만 돌아가신 뒤 회장님의 장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육신은 화장을 하고 뼈가루는 뿌리면 그만이지요. 인간이란 이승으로 왔다가 결국은 흙이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무입니다. 그러나 이사는 송 회장을 화장하는 데 대해 나는 반대한다면서 좋은 자리를 미리 마련해 놓을 생각이라고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다. 송 회장께서는 경암교육문화재단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 것으로 보십니까? 제가 대충 생각해 보기로는 인간이 한번 태어나서 죽고 나면 그 사람의 이름을 들먹이는 기간이 50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재단은 50년, 100년 그 이후에도 잘 유지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에게도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승만 대통령 같은 훌륭한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50년 뒤에는 경암교육문화재단과 함께 회장님의 이름도 잊혀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것은 뒤에 누가 재단을 맡을지 모르지만 지속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 같은 생각을 하시면 섭섭한 마음도 들겠습니다. 전혀 섭섭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고인에 대해 집안에서 제사를 지내주기도 하지만 그것도 나는 헛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 회장에게 앞으로 국내는 물론 외국에 가보고 싶은 곳이 없느냐고 묻자 한마디로 없다고 했다. 부인 진이사는 회장님은 지난 10여 년 동안 관광여행을 한 번도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안한 질문입니다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회장께서 지금 돌아가신다고 가정할 때 어떤 유언을 하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태어나 반드시 한 번은 죽는데 유언이라고 달리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저 행복하게 살아라 하는 거죠. 진이사가 송 회장에게 누구에게 행복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냐고 묻자 송 회장이 한마디 툭 뱉었다. 니한테지. 내 유언은 그저 행복하게 살아라. 회장께서는 이미 많은 정리를 하신 셈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런 셈이네요. 송금조 회장은 자신의 교육관 중 일부를 밝혔다. 국내에 살거나 외국에 살거나 한국 사람은 긍지를 가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교육도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나 스위스, 일본, 독일 등 교육 선진국 국민들을 보세요.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런 나라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교양을 갖추어야 합니다. 회장님의 어린 시절과 사업하신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고향은 경남 양산입니다만 과거에는 경남 동래군 철마면이었습니다. 저는 8남매 중 5째입니다. 남자로는 막내이고요.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어릴 때 가정 환경이 부유하지는 않았겠습니다. 무척 어려웠지요. 학력은 어떻습니까? 소학교, 초등학교 나왔죠. 그리고 부산으로 와서 상업학교를 졸업했고요. 경남 양산에서 언제 부산으로 오셨는지요? 17살 때 부산으로 왔습니다. 송 회장이 기자의 질문에 단답형으로 답하자 진이사가 형님들은 일본에서 공부하고 그랬잖아요. 가족 얘기가 재미있는데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세요 했다. 그러자 송 회장은 그런 것은 뭐 할락고라고 받았다. 진이사도 물러서지 않고 그래도 은진송 씨 일족을 만났는데 얘기 좀 하세요라고 했다. 송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기자의 명함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리고는 기자에게 대전에도 가봤습니까? 라며 엉뚱한 질문을 했다. 충청도는 은진송 씨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고 선산도 있는 곳이다. 송 회장은 기자에게 고향이 어디냐고 물었고 기자는 경북 김천이라고 답했다. 기자와 송 회장의 역할이 순간 뒤바뀌었다. 송 회장은 김천? 이라며 서서히 말문을 열었다. 임진왜란 때 선대 할아버지께서 임금님의 경호무관으로 직무하다가 전사하셨습니다. 그 후 우리 집안은 돌래 부동래부 오늘의 부산로 내려와 살아왔습니다. 제가 우리 집안이 동래로 온 이후 13대 손입니다. 17세 때 부산으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일본인이 경영하는 약품회사에 취직을 했고 야간 학교도 다녔습니다. 진이사가 우체국에도 다녔잖아요. 그때 우체국장 딸하고 연애한 얘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하자 송 회장은 뭐 할락고라며 퉁명스럽게 답했다. 진이사가 재미있잖아요. 얘기해주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일족이 묻는데 라고 하자 송 회장은 못 이기는 척하고 그때 얘기를 들려주었다. 별 얘기를 다 하라고 하네. 제가 부산의 우체국에 근무하던 중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체국장 딸하고 연애를 했는데 그 집안에 남자가 없었어요. 해방 후 우체국장 가족이 모두 일본으로 가게 되었는데 저보고 같이 가자고 하더군요. 그러나 조선 사람인 제가 왜 일본에 가서 살겠습니까? 만약 갔다면 큰 돈을 벌었을 것입니다. 안 갔죠. 이게 전부입니다. 사업은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해방이 된 뒤 약품 도매상 면허를 받아 부산 서면에서 약품 도매상을 시작했습니다. 매출도 꽤 괜찮은 편이었어요. 양산에서 처음 부산으로 나와 약품 회사에 다녔던 것이 약품 도매상을 하게 된 계기인 셈이지요. 약품 도매상으로 사업 첫 시작. 송금조 회장의 40대 때 모습. 돈이 없었을 텐데 사업 자금은 어떻게 조달했는지요?
제가 약품회사에 근무할 때 병원과 거래를 했던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때 병원을 하던 분이 아마 저를 좋게 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송 회장은 박기출 씨의 도움으로 약 30평 규모의 단층 건물에 약품 도매상을 열었다. 도로를 낀 앞쪽에는 가게를, 뒤쪽에는 단칸 살림집을 차렸다고 한다. 송 회장은 이곳에서 약품 도매상을 625 전쟁이 터지기 전까지 계속하다 625가 나자 징집돼 경남 진해에서 1년 6개월간 복무했다. 자신의 군 복무 얘기를 하던 송 회장의 눈시울은 어느새 젖어 있었다. 기자가 군 복무와 얽힌 사연이 있군요라고 하자 송 회장 대신 진 이사가 그 사연을 들려주었다. 회장님께서 군에 입대한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께서 양산에서 입대 장소인 부산까지 고무신을 신고 걸어오셨더래요. 어머니가 굉장히 활달하고 사업가 기질을 가지고 계셨다고 해요. 어머니는 평소에도 회장님을 보고 너는 성공할 거다. 내가 죽으면 제사는 내가 지내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고 그래서 지금도 어머니 제사를 막내 아들인 회장님께서 모시고 있습니다. 진 이사는 여기까지 말을 한 뒤 송 회장을 보며 미소를 지어 보였다. 부인의 미소에도 불구하고 송 회장의 젖은 눈시울은 좀 채 마르지 않았다. 송 회장은 눈을 들어 사무실 천장을 두세 번 올려다본 뒤 말을 이어갔다. 제가 군에 입대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먼 길을 걸어서 집합 장소로 찾아오셨습니다. 제 옷소매를 붙잡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너에게 고기도 사 먹이고 싶은데 돈이 없구나.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고 군대를 보내서 내가 마음이 아픈데 죽어서 오지 말고 꼭 살아서 돌아오너라. 군대 면회 온 어머니께 곰탕 한 그릇 사드리지 못해 땅을 치고 통곡했다. 1995년 결혼 직후 자택 정원에서 다정한 모습의 송금조 회장 부부. 송 회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항상 미소를 머금고 있던 진 이사의 얼굴에도 웃음이 멈췄다. 진 이사는 이렇게 말했다.